서울의 한 여름날, 뜨거운 햇살이 아스팔트 위를 달궈 사람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구청 근처의 작은 사찰 앞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그 중에서도 작고 연약한 두 자매가 눈에 띄었다. 8살 된 서민아는 해진 티셔츠와 낡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얼굴에는 먼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굳건하고 또렷했다. 미나는 손을 꼭 잡고 있는 4살배기 서지은을 보호하며 주변을 살폈다. 지은은 작은 어깨를 떨며 계속 기침을 했다. 언니, 배고파. 지은이 작게 말했다. 미나는 손으로 지은의 등을 쓰다듬으며 다독였다. 조금만 참자. 곧 조금이나마 쌀을 가져갈 수 있을 거야. 내가 너 위해 죽도 끓여줄게. 그러나 사찰 관계자는 사람들이 가진 복지 쿠폰을 확인하며 철저히 분배하고 있었다. 미나와 지은은 쿠폰이 없었다. 지은은 두려움에 손을 더 꽉 잡았고 미나는 마음속으로 불안과 초조가 휘몰아쳤다. 사람들이 점차 움직이는 가운데 한 남자가 고급 승용차에서 내려 조용히 상황을 관찰했다. 그는 한준우, 30살의 젊은 재벌이자 오늘의 구호 물품을 후원한 인물이었다. 준우는 보통은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지만 오늘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의 시선이 미나와 지은에게 멈췄다. 작은 체구의 두 자매는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있었고 미나는 지은을 끌어안고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굳세게 버티고 있었다. 준우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울컥 치솟는 것을 느꼈다.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 준우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나는 놀라서 지은을 끌어안고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이 남자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눈빛에서 따뜻함과 안전함을 느꼈다. 그때 한 관계자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사장님, 이 아이들은 쿠폰이 없어요. 배급 규정상 받을 수 없습니다. 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여전히 두 자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켰다. 어린 시절의 자신이 겹쳐 보였다. 어린 나이에 힘들게 살아가는 아이들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미나는 지은을 끌어안고 한숨을 쉬었다. 괜찮아, 지은아. 울지마, 누가 우리를 도와줄지도 몰라.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미나를 바라봤다. 작은 손으로 언니의 옷자락을 꼭 잡고 있었다. 준우는 갑자기 사찰에 쌓인 쌀 포대들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하나씩 쌀을 받아가고 있었고 미나와 지은은 그저 먼 발치에서 망연히 바라볼 뿐이었다. 준우는 마음속에서 결심했다. 규정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 아이들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다. 그는 포대쌀 몇 개를 직접 들어 두 자매에게 다가갔다. 얘들아, 이건 너희 거야. 미나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정말요? 진짜로요? 준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하지만 먼저 내 이름을 말해줄래? 미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작게 말했다. 저는 서민아예요. 그리고 제 동생은 지은이에요. 준우는 두 자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앞으로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오늘은 배고프지 않게 해주겠어. 미나와 지은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감과 혼란스러움이 뒤섞인 눈빛을 교환했다. 처음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준우의 따뜻한 태도는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다. 그날 오후 미나는 작은 종이봉투 속에서 엄마가 남긴 낡은 편지를 꺼냈다. 편지는 이미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정성스레 접혀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준우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이 편지 읽어줄 수 있나요? 엄마가 좋은 사람을 만나 읽어달라고 했어요. 준우는 잠시 숨을 고른 뒤 편지를 받아 조심스레 펼쳤다. 글씨는 작고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분명했다. 내 사랑하는 준우에게 언젠가 내 딸이 너를 만나게 된다면 제발 그녀를 지켜주길 바란다. 준우는 한동안 읽은 후 멈춰섰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다. 글 속에서 느껴지는 사랑과 절박함, 그리고 그의 존재를 몰랐던 딸과의 인연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미나는 숨을 죽이며 준우의 반응을 지켜봤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히고 잠시 후 큰 숨을 내쉬며 말했다. 얘들아,
오늘부터 너희는 안전해. 내가 지켜줄게. 그 순간 미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동생 지은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준우의 등장과 편지는 그녀들에게 희망과 힘을 주었다. 사찰 앞에 긴 줄, 뜨거운 햇살, 사람들의 무심한 시선 속에서 작은 기적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미나와 지은은 준우와 함께 사찰을 떠나 작은 골목길을 지나갔다. 미나는 손에 쥔 쌀포대와 동생을 안고 있어 몸이 무겁고 힘들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이전과는 다른 안정감이 있었다. 준우는 조용히 뒤에서 두 자매를 지켜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숨기지 못했다. 미나야, 지은이가 많이 아픈 것 같아. 병원에 가야 해. 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나는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병원은 돈이 많이 들어요. 우리 가진 게 없어요. 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돈은 문제되지 않아. 그 말에 미나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돈 때문에 부모를 잃은 것이 아니지만 늘 생존을 위해 힘겹게 버티며 살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은의 열과 기침을 보는 순간 그녀는 마음을 굳혔다. 좋아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준우는 두 자매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도 미나는 긴장한 눈빛을 떨치지 못했고 지은은 계속 손을 부르르 떨며 기침을 했다. 준우는 뒤로 손을 뻗어 지은의 등을 쓰다듬으며 안정시키려 했지만 어린 소녀들이 느낄 두려움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전문 간호사와 의사가 즉시 지은을 살폈다. 검사 결과 지은은 급성 기관지염과 영양결핍으로 인해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다. 의사는 준우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바로 입원시켜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미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병원 비용이 걱정되는 것도 있었지만 어린 동생을 병원에 맡긴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웠다. 준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미나야, 지금은 내 걱정은 하지 마. 모든 걸 내가 알게. 내 동생이 건강해지는 게 최우선이야.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은 입원실에 들어서자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낯선 환경과 흰 벽, 병원 장비들, 낯선 사람들의 손길이 그녀를 압도했지만 미나가 옆에 있어 조금은 안심했다. 준우는 미나에게 손짓하며 말했다. 미나, 너도 잠깐 기다리면서 동생이 안전하게 치료받는 걸 보고 있어도 돼. 미나는 작은 의자에 앉아 지은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동생을 지킬 거라고. 준우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 깊이 감동했다. 어린 소녀의 책임감과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를 느낀 순간이었다. 다음 날 지은의 상태가 점차 안정되자 준우는 미나와 함께 병원 복도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미나야, 내 엄마가 남긴 편지 읽어봤어. 내 엄마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지? 미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는 항상 저희를 지켜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준우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나야, 나는 내 아버지란다. 내 엄마가 남긴 편지를 보고 알았어. 오늘부터 나는 너희를 지켜줄 사람이야. 미나는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지은을 바라보았다. 정말요? 우리 아빠가 이렇게 가까이에 있었나요? 준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하지만 오늘부터 천천히 알게 될 거야. 이제부터는 너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곁에 있을 거야. 병원에서 지은의 치료가 끝난 후 준우는 두 자매를 데리고 작은 호텔과 같은 숙소가 아닌 직접 마련한 임시 주거 공간으로 이동했다. 그곳은 따뜻한 침대, 깨끗한 환경, 그리고 필요한 모든 물품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미나는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긴장했다. 미나야, 지은이와 함께 잠시 쉬자. 필요한 건 다 마련되어 있어. 준우가 말했다. 미나는 방 안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기, 우리 집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안전해 보여요. 그날 밤 미나는 지은을 안고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엄마,
우리 오늘부터 조금씩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지은은 눈을 감으며 대답했다. 응, 언니. 이제 안 무서울 거야. 준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결심했다. 그는 단순히 두 자매를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녀들에게 사랑과 안정,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알려줄 책임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준우는 미나에게 작은 책과 연필을 건네며 말했다. 미나야, 너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은 없니? 여기서 공부를 시작할 수도 있어. 미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학교. 네, 배우고 싶어요. 하지만 동생 지은이는 아직 너무 어려요. 준우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지은이는 조금 더 크면 함께 학교에 갈 수 있어. 지금은 건강이 최우선이야. 미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마음속 깊이 준우가 그녀와 지은을 지켜주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어린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삶에 대한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준우는 두 자매와 함께 일상적인 루틴을 만들어갔다. 아침마다 지은을 돌보고 미나에게는 기본적인 공부를 가르쳤다. 그리고 저녁에는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준우에게도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그는 단순히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삶을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과거와 가족, 회사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었다. 그렇게 미나, 지은, 준우 세 사람은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서로에게 서툴지만 진심을 보여주며 작은 희망과 신뢰를 쌓아가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세 사람의 유대감은 점차 깊어졌고 앞으로 다가올 도전과 역경을 함께 이겨낼 준비를 하게 되었다. 지은이 병실에서 안정되자 준우는 두 자매와 함께 새로운 거주 공간에서 생활을 시작했다. 미나는 여전히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지만 준우의 진심 어린 태도와 배려 덕분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준우에게는 또 다른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재벌가의 후계자였고 회사는 그의 한순간의 결정으로 인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수 있었다. 그의 가족, 특히 어머니는 그의 결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고 사회적 평가 또한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었다. 어느 날 아침, 준우는 회사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았다. 회장실에서 중요한 이사회가 열리며 최근 뉴스에 보도된 준우의 행보, 두 자매를 받아들인 인리 의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잠시 고민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정을 이미 내리고 있었다. 오늘 회의에서 나는 가족을 선택할 거야. 그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준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미나와 지은은 아침 식사 중 준우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굳어있는 것을 눈치챘다. 미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빠,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준우는 잠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빛에서 진지함을 감출 수 없었다. 미나야, 오늘 아빠에게 중요한 회의가 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회사의 이사회장. 준우는 정장 차림으로 입장하며 의자에 앉았다. 회장실에는 이사들과 주주들이 가득했고 그들의 시선은 예리했다. 최근 뉴스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가 흔들리고 주가가 급락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준우 씨, 두 자매를 공식적으로 입양하고 공개한 건 너무 충동적이지 않습니까? 한 주주가 목소리를 높였다. 회사의 안정성과 주주 가치를 고려해야 하지 않습니까? 준우는 한숨을 쉬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선택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돈과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회의장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일부 이사는 분노한 듯 눈살을 찌푸렸고 일부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준우는 다시 말을 이어갔다. 두 아이는 제 친딸입니다. 그들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겠습니다. 회사는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삶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단호하고 진실되게 들렸다. 일부 주주는 고개를 젓고 일부는 조용히 수긍하는 듯했다. 준우는 자신의 결정이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회의가 끝난 후
준우는 긴장된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왔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이상한 해방감이 있었다. 그는 이제 외부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가족과 두 자매에게 집중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준우는 미나와 지은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두 자매는 저녁 식탁에서 서로 웃으며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다. 미나는 학교에서 배운 글을 읽어주었고, 지은은 작은 그림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준우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희가 이렇게 웃고 있는 걸 보면 오늘 하루 피곤했던 것도 다 잊게 되네. 미나는 준우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죠? 준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두 자매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응, 미나야.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그러나 행복한 시간도 잠시, 준우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고민이 자리 잡고 있었다. 과거 준우의 가족과 어머니는 아직도 그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고, 앞으로 사회적 압력과 언론의 시선도 그들을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날 밤, 준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미나와 지은이 안전하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그는 깨달았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보호자가 아니라 진정한 아버지로서 그리고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미나는 준우에게 편지를 하나 보여주었다. 어린 글씨로 정성껏 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빠, 우리를 위해 항상 힘내주세요. 우리는 오빠를 믿어요. 준우는 편지를 읽으며 눈가가 촉촉해졌다. 작은 소녀의 믿음이 그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는 결심했다. 외부의 모든 압력과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두 자매를 지키며 그들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칠 것이다. 그 시점에서 준우는 자신이 앞으로 겪어야 할 수많은 도전과 역경을 예상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미나와 지은, 그리고 언젠가는 돌아올 어머니와 함께라면 그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새로운 가족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일상이지만 준우에게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전쟁의 시작이었고, 미나와 지은에게는 처음으로 경험하는 진정한 보호와 사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준우는 일찍 일어나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살펴보았다. 전날 이사회의 결정 이후 언론과 SNS에서는 그의 가족 공개와 두 자매 입양 소식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었다. 일부 사람들은 그의 용기와 진심 어린 선택을 칭찬했지만, 다른 일부는 재벌가의 후계자가 감정에 휘둘려 회사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난했다. 준우는 신문과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쉬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함께 있는 거야. 그는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며 미나와 지은에게 집중하기로 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준우는 두 자매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도시의 소음과 복잡한 거리 속에서 미나와 지은은 손을 잡고 뛰어다니며 웃었다. 준우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에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긴장감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준우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어머니의 이름이 떠 있었다. 준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전화를 받았다. 준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너 정말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온 거야? 준우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어머니. 이제 이 아이들은 제 가족입니다. 저는 그들을 지킬 겁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사회적 파장은, 회사는 어떻게 할 거냐고. 준우는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가족과 회사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가족을 선택할 겁니다. 회사는 다른 사람들이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지만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은 제가 지켜야 합니다. 통화가 끝난 후 준우는 마음속으로 또 하나의 결심을 했다. 그는 이제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두 자매를 지키며 그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에 모든 노력을 쏟기로 했다. 그날 오후 미나와 지은은 새로운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준비를 했다. 미나는 작은 배낭을 메고 설레는 표정으로 말했다. 오빠, 오늘 처음으로 학교에 가요. 조금 긴장돼요.
준우는 미소 지으며 손을 잡았다. 미나야, 걱정하지 마.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재미있게 지낼 수 있을 거야. 지은도 준우에게 달려와 귀옛말을 했다. 오빠, 저도 학교 다니고 싶어요.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요. 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지은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조금 더 크면 너도 학교에 갈 수 있을 거야. 지금은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먼저 치료와 휴식을 충분히 하자. 그 후 준우는 두 자매를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또 다른 고민이 자리 잡고 있었다. 회사와 사회의 압력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언론의 관심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날 저녁, 준우는 두 자매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미나는 작은 손으로 채소를 씻고 지은은 테이블을 정리했다. 준우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면서도 아이들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살폈다. 그때 뉴스 속보가 화면에 나타났다. 재벌가 후계자, 자선활동과 가족 공개로 논란. 화면 속 기자는 준우의 선택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일부는 긍정적, 일부는 부정적이었다. 미나가 준우에게 물었다. 오빠, 뉴스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욕해요? 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가야 해. 중요한 건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거야. 그 말을 들은 미나와 지은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준우는 그 순간 자신이 해야 할 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며칠 후 준우는 두 자매와 함께 공원으로 나갔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아이들은 뛰어놀고 준우는 벤치에 앉아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때 미나가 다가와 작은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오빠, 우리 앞으로 힘든 일이 생기면 서로 도와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준우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래, 미나야.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거야. 하지만 그 순간 준우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회사의 고위 임원이었다. 준우 씨, 오늘 오후에 중요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일부 주주들이 당신의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준우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정을 내렸다. 그는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며 두 자매와 약속한 약속을 마음속에 되새겼다. 아이들에게 진실을 보여주고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자. 기자회견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수십 명의 기자와 카메라, 마이크가 준우를 향하고 있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두 자매를 공개적으로 입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사와 주주들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요? 준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두 아이는 제 가족입니다. 그들의 안전과 행복은 누구보다 제가 책임져야 합니다. 회사와 사회의 압력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그의 발언은 회견장 안에 정적을 만들었다. 일부 기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일부는 경청하며 메모를 했다. 준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비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함께할 것이다. 기자회견 후 준우는 두 자매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미나와 지은은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다. 오빠, 오늘 잘했어요. 우리는 오빠를 믿어요. 준우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마워, 아이들아. 너희 믿음 덕분에 내가 힘낼 수 있어. 그날 밤 준우는 아이들이 잠든 후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가족의 따뜻함이 더 크게 빛났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외부의 평가나 사회적 위치가 아니라 서로를 믿고 지켜주는 것임을. 그리고 이제 그는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미나와 지은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확고히 했다. 며칠 후 준우와 두 자매는 새로운 일상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다. 미나는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며 밝게 웃었고 지은도 치료와 휴식을 충분히 취하며 건강을 회복했다. 준우는 매일 아침 두 자매를 깨우고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에게는 이전의 회사 생활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다. 바로 이 아이들을 지키고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일이었다.
하지만 평온한 나날도 잠시였다. 회사 내 일부 주주와 임원들은 여전히 그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언론을 통해 준우를 압박하며 가족 공개와 두 자매 입양 결정이 회사의 이미지와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어느 날 준우는 다시 기자회견장에 서야 했다. 이번에는 회사 이사회가 아닌 전면적인 공개 입장 표명을 요구한 기자회견이었다. 수십 명의 카메라와 마이크, 질문들이 그를 향해 쏟아졌다. 준우 씨, 두 자매를 공개적으로 입양한 것은 이해하지만 일부 주주들은 이를 경영 판단에 대한 위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두 아이는 제 가족입니다. 회사와 주주의 이익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안정과 행복입니다. 만약 제가 회사를 지키기 위해 아이들을 포기해야 한다면 그 선택은 없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일부 기자들은 놀라움에 눈을 크게 뜨고 일부는 감탄하며 기록했다. 준우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가족만을 바라볼 것이다. 회견이 끝난 후 준우는 두 자매를 학교에서 데려왔다. 미나는 차 안에서 설레는 표정으로 물었다. 오빠, 오늘은 힘들지 않았어요? 준우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조금 힘들었지만 너희가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어.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라는 거야. 지은도 작은 손을 준우에게 내밀며 말했다. 오빠, 저희랑 항상 함께 있어주세요. 준우는 그녀들을 꼭 안으며 약속했다. 약속할게, 지은아.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거야. 그날 저녁, 가족은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다. 미나와 지은은 자신들의 방을 꾸미고 준우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음식은 간단했지만 그들의 웃음소리는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준우의 어머니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표정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걱정이 묻어났다. 준우야.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내가 너무 독단적이었어.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 준우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예요. 어머니는 두 자매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미나, 지은, 내가 이제라도 너희 곁에 있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미나와 지은은 어머니에게 달려가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준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과거의 상처와 갈등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며칠 후 준우는 두 자매와 함께 공원으로 나갔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새들의 노래가 들려왔다. 미나와 지은은 뛰어다니며 즐겁게 웃었고 준우는 벤치에 앉아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사회적 지위나 재산이 아니라 함께 있는 가족과의 시간임을.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준우는 두 자매에게 말했다. 앞으로 우리는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 거야. 웃고 울고 사랑하며 살아가자. 미나가 밝게 대답했다. 오빠,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지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오빠. 저희는 오빠와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준우는 창가에 앉아 도심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소음과 번잡함 속에서도 그의 마음속은 평온했다. 미나와 지은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몇 주 후, 준우와 가족은 작은 자선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과 건강,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준우와 두 자매, 그리고 어머니는 함께 준비하며 웃음과 대화를 나누었다. 자선의 날, 미나와 지은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연설을 준비했다. 미나는 자신 있게 말했다. 우리는 과거가 힘들었지만 지금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지은도 덧붙였다. 사랑과 희망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우리 모두 서로를 믿고 지켜주세요. 준우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의 고난과 눈물이
한순간에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가족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준우는 거실에 앉아 두 자매와 어머니, 그리고 과거의 상처와 갈등을 함께 되새겼다. 그는 자신이 이제야 진정한 가족을 가졌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은 단순히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준우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우리는 함께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우리 손안에 있다. 어떤 폭풍이 와도 우리는 함께할 것이다. 창밖에 별빛이 반짝였고 준우의 가족은 따뜻한 집안에서 함께 웃고 울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외부의 압력과 사회적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다. 사랑과 희망, 그리고 가족의 힘이 그들을 굳건히 지탱하고 있었다. 과거의 아픔과 눈물은 이제 새로운 행복과 기적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고, 준우와 그의 가족은 앞으로의 여정을 서로 믿고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